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자영업자의 삶을 살았어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진율도 좀 낮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식당 창업 초보인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고르고 결정을 해야지 내가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개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해봤어요. 정보공개서에는 그 가맹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현황이라든지 가맹에 따르는 비용들, 그리고 뭐 폐업이나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들, 뭐 영업 반경에 대한 내용들,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개의 유명한 분식 프랜차이즈들과 제가 운영했던 브랜드들을 엑셀로 이제 자료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왜 저 사람이 3년 만에 그 브랜드를 포기하고 폐업을 했는지를 아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의 운영이 되는 프랜차이즈들은 피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프랜차이즈를 골랐다면 아마 또 다른 결과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가 2019년을 기준으로 5,175개예요. 업종별로 나누어 봤을 때 외식업 관련 브랜드의 수가 3,861하고요.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괜찮은 브랜드를 골라내야겠죠. 조스, 신전, 청년다방, 걸작, 엽기, 응급실, 빨강,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땡땡땡, 요게 제가 직접 운영했던 브랜드의 정보 공개서를 참고한 거예요. 정보 공개서는 아직 2018년도 거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신규로 늘어난 가맹점 수를 포함한 거는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숫자를 체크해보고 기입을 했어요. 조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기가 있었던 브랜드잖아요. 지금도 물론 많은 매장들이 있고요. 근데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가맹점 수도 점점 줄고 있고, 신규 입점하는 매장들 수보다 오히려 폐점이나 계약 해지를 하는 매장들의 수가 더 늘고 있어요. 신전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조스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가 있는 브랜드인데도 그 가맹점 숫자를 꾸준히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직영점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다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길래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가맹점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홈페이지 전면에 이제 신규 매장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작 떡볶이는 이제 치킨을 같이 판매하는 떡볶이 브랜드라서 객단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매장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10평 남짓한 매장이 매출 한 4천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엽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도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명의 변경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를 해야 양도 양수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에서 상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응급실 떡볶이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엽기 떡볶이랑 좀 비슷한 컨셉의 떡볶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엽기 떡볶이나 응급실 떡볶이를 맛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에 응급실 떡볶이 가맹점 수가 최근 2, 3년간 많이 늘어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봤을 때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창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고, 원가율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창업한 사람 입장에서 약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빨강 떡볶이랑 제가 운영했던 브랜드인데요. 이제 빨강 떡볶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아직 소규모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꽤 맛있다고 유명해요. 때문에 이런 지금 매장이 몇 개 없는 프랜차이즈들도 큰 성장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잘 보고 브랜드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유명한 브랜드들은 입점을 많이 해 있는 상태니까 곳곳에. 저도 그럴 가능성을 믿고 이 브랜드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정체가 되더니 조금씩 오히려 가맹점 수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보고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했던 선택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이외에도 지금 자료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가맹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쫙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정보공개서 열람을 했어요. 원하는 업체명을 검색하면 대략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볼 수 있어요. 제가 표에 넣었던 것처럼 가맹점 수라든지 평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쭉 훑어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기를 원하시면은 아래로 끝까지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정보 공개서 보기 요거를 클릭하셔서 정보 공개서를 열람하시면 돼요. 제가 응급실 국물 떡볶이에 정보 공개서를 열람해 봤어요. 이제 아까 보셨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 있고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도 평균 매출만 딱 나와 있다고 하면 이제 정보 공개서를 열람하게 되면 평균뿐만 아니라 상한, 하한 이렇게 나눠서도 표시가 돼 있고요. 창업 비용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홍보나 광고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영업 반경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먼저 걸작 떡볶이인데요. 여기는 치킨을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떡볶이랑.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10평 매장에 4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라는 거는 사실 잘 믿기진 않아요. 지금 창업 자금을 700만 원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고 있어요. 엽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장 수가 500개가 넘는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예요.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도 꽤 자세하게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내부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 공사 비용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올려주셨어요. 지금 매장 수가 꽤 많아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신규 가맹은 좀 힘들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응급실 떡볶이예요.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가맹점의 매출 상승 그래프를 쫙 보여줘요. 공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도 가맹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올해 250개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강조하는 게 원가율이 낮다는 거. 따라서 수익률은 높다는 거. 27%의 원가율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운영했던 프랜차이즈는 40%로 훨씬 윗돌았기 때문에 실제로 27%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 비용도 저렴하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4,505만 원 여기 기준에서 지금 외부 공사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될 걸로 보여요. 인테리어 비용은. 그리고 가맹점들마다 매출과 순이익을 굉장히 강점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원가율에 대해서는 가맹 상담을 받을 때 확실히 물어보고 싶은 정도예요. 27%라는 건 정말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식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하고자 하는 그 분야를 결정한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로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그 본사와 미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상담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실제 본사랑 미팅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창업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브랜드를 선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